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4월 8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에게 참 질릴 때가 많았습니다. 이재명의 거짓말, 말 바꾸기, 뒤집어 씌우기가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죠. 저는 이재명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혹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면 어떤 말도 할 수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도 있고 누구와도 손 잡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런 인간성의 소유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재명 전 지사가 머지않아 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장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빠르게 진행 중이죠. 이 사안은 김혜경 씨 또는 비서선에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지사의 직권 남용, 그리고 국고 손실, 그리고 공무원을 도지사의 수행 비서로 채용한 불법 채용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 이재명을 겨냥하는 이런 수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사안들이 많죠.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줄줄이 지금 수사 사안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 이러다 보니 이재명 전 지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도피처가 뭘까요? 바로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숨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강제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이재명 전 지사가 나와서 국회의원이 되려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유튜브 배성규의 정치 펀치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후보가 6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경기, 인천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얘기가 민주당 주변에서 나오더라. 이것은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아내 법화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 꼼수다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한 지 2달여 만에 다시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대위원장으로 선거전을 지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 전 후보가 재등판한다면 정치, 윤리적으로 아주 기본이 없는 행태다라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인간성을 보면 이런 짓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죠. 자, 또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 전 후보가 이렇게 염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 정치 윤리가 바닥에 떨어진 측면도 있지만 개인적인 사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아니겠느냐.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서 보호하도록 해야 하니까, 그리고 수사를 막고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국회의원 배지라는 방탄이 필요하니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이미 증거들을 다 확보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 검찰이 지금 보이지 않게 수사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미 상당히 구체적인 사실들이 나와 있고 도저히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증거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가 아주 여러 방면으로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금 기자들이 여러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그 중앙일보 칼럼 중에 강찬호의 시선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제목이 보시면 이재명의 조기 등판설이 개운치 않은 이유. 자, 이런 제목입니다. 자, 이 칼럼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잘 정리를 했는데 이 칼럼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면 인천 계양구의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이재명 상임 고문이 이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들어오려는 것 아닌가. 자, 3구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고문의 거취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시나리오다. 사실 민주당 내부에선 뉴스도 아닐 만큼 퍼져 있는 다수설이다. 계양은 민주당 텃밭이다. 이 고문이 거기 나오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또 다른 시나리오도 나온다. 이재명 고문이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는 설이다. 이곳이 지역구인 김병욱 의원이 6일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출마하면서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이 고문이 보궐선거로 나간다는 시나리오다. 이재명 고문에게 분당을은 자택 순회동이 있는 텃밭이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설들이 퍼지는 현실 자체가 영선 이재명의 국회 진입 의지가 강함을 보여준다는 얘기가 나온다. 자,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패배한 정치인은 거취에 일정한 관행이 있었다. 패배를 시인하고 칩거하거나 외국에 최소한 몇 달간 나가 있다가 정국의 변화가 생기면 귀국해 재기를 노리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이재명 고문은 전혀 다르다. 패배한 지 며칠 만에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 그러자 민주당 수뇌부는 순식간에 이재명 천하가 됐다. 이재명 선대위 총괄 본부장을 지낸 윤호중 전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에 올랐고 그제 취임한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선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이재명 사람이다. 친명 세력은 그의 당선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의원실마다 팩스로 박홍근을 원내대표로 선출해 주세요라는 경문을 돌릴 정도였다. 그뿐인가 지방선거 공천에도 이 고문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인천시장을 지낸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가 대표적이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 지방에 칩거 중인 그를 이 고문의 측근인 정성호, 김남국 의원이 직접 찾아가 설득했다. 송영길 배우의 명심, 즉 이재명의 뜻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 이유다. 송 전 대표는 당 안팎의 비토를 무릅쓰고 송파구로 주민등록을 옮겨 서울시장 출마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이 고문이 김동연 전 새로운 물결 대표를 콕 집어 밀고 있다는 설이 끊이지 않는다. 민주당이 강력히 부인하긴 했지만 이재명 고문이 3월 중순 민주당 비대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시장인 송영길이 나서야 하고 경기지사인 김동연이 적합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서 김 전 대표의 경기지사 출마 회견에 이 고문의 측근인 정성호 그리고 김병욱 의원이 배석했다. 여느 대선 패배자들과 너무나 다른 이재명 고문의 조기 복귀 움직임은 젖잘싸, 즉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아전 인수식 논리에다가 당내에 이재명의 대안이 될 스타급 주자가 없다는 현실론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임기 말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는 등 여권 프리미엄이 어느 때보다 컸는데도 5년 만에 정권을 내줬다면 대선 후보에게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한계의 본질을 직시하고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게 우선이다. 게다가 이 고문의 조기 복귀는 본인의 안위 문제와 떼놓고 바라보기 어렵기에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대선은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들은 전혀 해명되지 않은 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대장동 백현동 의혹부터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열거하기도 벅차다. 그제는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재명 고문은 이런 사법 리스크부터 털어낸 다음 정계에 복귀하는 것이 순리다. 그걸 묵살하고 조기 등판에 올인한다면 국회의원 신분으로 방탄조끼를 입은 뒤 당대표에 올라 2중 3중으로 수사망을 피해 가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읽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간의 이재명의 행태를 생각하면 패배자의 도리, 정치적 윤리 이런 걸 생각할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대선에 패배한 사람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보궐선거에 나오는 이런 뻔뻔한 행태를 또 보게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감사합니다.